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가네요. 벌써 9월이 시작됐네요.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도 여러분들 운수 대통하시고 부자 되시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주, 그러니까 9월 첫 번째 주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 9월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첫째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운수 대통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 일정을 보자고요. 내일이죠. 내일 9월 2일 날은 미국 증시는 시장을 합니다. 노동절이기 때문에 시장을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9월 3일 날이죠. 9월 3일 날은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8월 5일 날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제조업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8월 달 ISM 제조업 지수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수요일 날이죠. 9월 4일 날은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죠. 연준의 베이지북이란 건 뭐냐면요. 연준 위원들이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미국 경기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베이지북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이제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이런 컨퍼런스가 하나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 이제 엔비디아 CEO죠. 잭슨 항이 참석을 합니다. 최근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잭슨 항이죠. 잭슨 항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잭슨 항 대만 세미나에서 발언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은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네요. 이제 서비스업도 미국의 경기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중요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고래죠. 동해가스전 주관사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해가스전 관련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이 고용보고서들은 우리가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고서는 잘 체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계 폐화마켓가 열리네요. 그러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이 폐화마켓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는 최근에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유한양이 또 이제 폐암마켓에 참석을 해가지고 추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유한양이나 오스코텍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 대신증권에서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9월장을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9월 달에는 코스피가 하락을 했답니다. 올해는 괜찮을까? 그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는 S&P 500 코스피가 9월 달에 약세가 반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반복이 됐냐? 법인세를 9월에 납부를 해야 되고, 유대교 신년 이후에
신년일은 하나의 유독의 전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유독의 신년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S&P 500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월 18일날은 FOMC 회의가 있고 20일 날은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면 엔캐리 자금 또 물량이 청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썼네요. 그러면서 추석 전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그런 보고서네요. 그러면서 쭉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면요. 9월이 시작됐다. 9월은 달갑지가 않는 달이다. 최근 3년 동안 S&P 500도 계속 빠졌고 코스피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S&P 500은 4월 달은 소득세 납부, 9월은 법인세 납부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추측된다. 유동성이 위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교의 신년이 이제 그 10월 초에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투자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위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월 18일 이제 FOMC 회의, 20일 날 이제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 27일 날은 일본 자민당, 일본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캐리 청산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9월 달 후반부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제 한국 수출 모멘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고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 코스피가 2천을 돌파를 시도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이란 이야기죠. 이게 9월 초순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9월 하반부 그러니까 하순에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9월 초에 주가가 상승할 때 현금 비중을 이제 높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전통적으로 9월 달은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9월 첫째 주에 관심 가질 섹터하고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초에는 삼성 에어로볼 로봇 보핏이 9월 초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제가 보면 빠르면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관련주들이 서서히 주가는 좀 움직이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출시가 되면은 주가가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출시되는 보핏이라는 로봇은 우리가 걷는 것에 보조하는 에어로봇 로봇이라는 얘기죠. 이 보핏을 출시를 한다는 얘기죠. 보핏을 출시를 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을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 전에 9월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기 생산 물량은 10만 대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이 로봇이 출시가 되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해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세 종목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SPG, 그 다음에 ELNSys, 그 다음에 SB 비테크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주죠. SB 비테크죠. 이 세 종목을 내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로봇 관련주 한번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이제 SPG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봇 관련 중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삼성전자하고 공동 요구를 했답니다. 구동형 액추레이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에 납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 액추레이터는 것이 정밀 감속기하고 모터, 제어기들을 결합한 구동부를 우리가 액추레이터라 한다는 얘기죠. 이 삼성이 출시하는 보핏에 좌우 두 개의 액추레이터가 탑재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SPG가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렌시스 같은 것은 이제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이렌시스가 이제 메인 공급사다 이야기죠. 감속기와. 감속기는 로봇 전체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감속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가의 3, 40%가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원가가 30%, 40% 차지한 게 뭡니까? 양극재죠. 양극재. 그러니까 이렌시스가 생산하는 감속기는 로봇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2차 전지를 요약할 때 양극재를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핵심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감속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감속기를 납품한 업체가 이렌시스하고 SB 비테크라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감속기는 2개. 액츄레이터는 SPG. 그러면 이렌시스도 실제 흑자 나고 있죠. 근데 SB 비테크는 약간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종목으로는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탑스는 여러분들 얘도 좋은 회사죠.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립을 그 로봇에 보핏에 그 로봇 보핏 조립을 하고 생산을 담당하죠. 조립하고 생산을 담당합니다. 인탑스. 그다음에 그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는 이제 구동부 모듈, 메인 모듈, 센서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러면서 삼성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이 5개 종목이 이제 삼성 로봇 관련주로 이제 금요일부터 주가가 약간 꿈틀거리는 양상을 보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아침 방송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되는 종목이 SB 비테크죠. SB 비테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내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사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추천드렸고, 이날 수요일날부터 한번 더 다시 사라 그랬죠.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SB테크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매일 제가 아침 8시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을 합니다. 어떤 방송을 하냐면요. 제가 아침 8시에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신문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할 만한 종목을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8시에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최근 노후 관리 중에서 SB테크가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죠. 그럼 이렌시스 같은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눌림목,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뭔지 알죠. 이렇게 1차 상승한 후 이제 이격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다 그러죠. 1차 상승 후 이격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렌시스가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SPG죠. SPG도 주가가 금요일부터 다시 이격 조정 후,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 후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탑스랑 같은 종목도 어제 금요일날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이 꼬리가 좀 크게 달렸죠. 이것도 삼성 로봇 관련주로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다. 좀 이 꼬리가 달렸는데 이 종목도 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드림텍도 이제 금요일날 약간 꿈틀거리더라고요. 꿈틀거렸습니다. 이번에 모듈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이 5개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삼성 로봇 관련주를 매매한다면요. SPG 종목, 그 다음에 이렌시스, 그 다음에 SB테크, 이 3종목 정도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주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플 관련주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은 이제 따로 만든 이제 강의 자료인데요. 이건 참고로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사진을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요한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죠. 9월 달요. 브로드컴이 이제 9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9월 6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그랬죠. 9월 9일 날이죠. 이것은 다음 주죠.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이폰 16을 공개하죠. 애플이요. 특히 이제 애플이 월요일 날 공개한 이유는 그거죠. 9월 10일 날 이제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있죠. 그래서 하루 앞당겨 가지고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6을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9월 중에 우리나라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유럽 정양학회가 열리네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머크하고 그 다음에 알테젠, 키토르다 임상 3상이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 9월 27일 날 자민당 총재죠. 자민당 총재면은 일본의 자민당 총재면 총리죠. 총리 선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한경에 나온 기사를 내가 하나 캡처를 하나 떴는데요. 이제 이 한경에도 보면은 주말 시장에서 S&P 500은 거의 사상 최고치 직전까지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9월 달에는 미국 증시도 안 좋았다는 얘기를 써놨네요. 자, 최근에 이제 S&P 500이 4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9월 달에는 최악의 달인 9월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2019년 이후로 9월 달에 이제 S&P 500입니다. 계속 하락했다는 얘기죠. 2020년도도 3.9%가 빠졌고 21년도도 4.7 정도. 그다음에 2022년도 9.3%로 빠졌네요. 작년에는 4.8%나 빠졌네요. 이와 같이 아까 대신증권도 그랬죠. 전통적으로 9월달은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S&P 500도 시장이 9월달에 안 좋았다. 9월은 조심하란 그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9월달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석유공사 사장이 그랬죠. 10곳 이상의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월 5일이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동해 심해가스전 주관사 입찰 공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해가스관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석유공사 사장은 주관사 희망하는 곳이 10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네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동해가스전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4달 9월달에 출시된다는 얘기죠. 9월에 관련주는 뭐 있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도 그런 이야기죠. 보면은 관련주를 보면은 SPG 이렌시스, 그다음에 SB 비테크, 그다음에 이제 인탑스 드림텍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쭉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안 밝혔죠. 이렇게 일부 언론사에서 지금 9월 초에 이번 주에 삼성이 에어로봇 로봇을 출시를 한다는 얘기 나오죠. 이것이 만약 출시가 되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는 좀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가 또 이제 가끔 제대로 안 맞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은 저는 9월 초에 삼성이 에어로봇 로봇을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로봇 관련주 한번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섹터 쪽에는 애플이죠. 9월 9일날 아이폰 16 애플워치 시리즈 10을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얘기죠. 9월 9일 오전 10시에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얘기죠. 그 신제품은 이제 10종류 정도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 관련주를 어떤 걸 봐야 될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애플 관련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번 찍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겠죠. 힌지는
이제 이것은 폴더블 관련주죠. 이제 이쪽 힌지 관련주들은 보시면 안 되겠죠. 힌지는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2026년이니까 아직 폴더블 관련주는 아직 움직이기가 좀 그러겠죠. 얘는 이제 파이낸텍이나 KH바텍은 이번에 보지 마시고요. 보신다면 이제 기판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기판 관련 중에서 이제 BH가 이제 애플에 지금 여러 연성 PCB죠. FPCB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BH를 봐야 되겠죠. 근데 BH가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급등을 해버렸죠. 무려 16%입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보면 월요일 날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월요일 날 급등 출발하면 내 거 아니라고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몇 년 전에 LG전자로 그 차량용 무선 충전부 무전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그쪽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특히 이제 예군들의 기관들의 매수가 대량을 유입되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케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디케이트라는 종목은 이제 BH 자회사입니다. 기판 같은 데 보면은 납땜하는 회사죠. 얘도 이제 BH가 오르면은, 많이 오르면은 디케이트라는 종목도, 이 디케이트라는 종목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케이트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경하이테크가 필름 만들 업체죠. 애플의 필름을 납품 업체입니다. 세경하이테크도 한번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최근에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데, 그 다음에 PC에도 올레드 패널을 이제 탑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올레드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다 애플에 납품을 하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올레드 소재를 납품한 데가 덕산네오룩스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소재를 납품한 데가 P&H 테크죠. 그러면서 어제 시장을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보면은 덕산네오룩스하고 P&H 테크도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애플 소재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트로닉스나 아바텍은 이제 그 올레드 패널, 이제 시각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죠. 컴트로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아바텍은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의 가장 특성이 그거죠.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발열 문제죠. 발열 문제요. 최근 전기차도 이제 열이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죠. 휴대폰도 열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도요. 그래서 ITM 반도체가 이 배터리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회로죠. PMF를 얘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ITM 반도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성적으로 이제 우리 애플 대장, 애플의 가장 수혜주는 LG노텍하고 더우전자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된다면 BH테크, 죄송합니다. BH가 좀 좋아 보이고,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덕산네오루스, ITM 반도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9월달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아까 대신인권도 그랬죠. 9월 초순에는 반등을 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이고, 후반등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9월 하순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의하라는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